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26포인트 상승한 2029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503.41이었습니다. 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릴 예정이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두겠습니다.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시청자 전화 연결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전화 연결 번호는 02-3153-2613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또 뭐 손절가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CJ CGV입니다. 극장 관객수 신기록 경신 행진이란 제목이었는데요. 연초부터 한국 영화의 흥행 돌풍이 무섭습니다. 1분기에는 범죄와의 전쟁 470만 명을 필두로 댄싱퀸 386만 명, 부러진 화살 340만 명이 관객수 300만 명을 넘어서며 박스오피스 1위에서 3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1분기 전국 관객수는 전년 대비 18.5% 상승한 4,069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통적인 비수기인 3월 관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8% 증가한 1,132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흥행 덕분입니다. 3월 8일 개봉한 화차가 누적 관객수 240만 명을 넘어섰고 3월 22일에 개봉한 건축학개론은 개봉 2주 만에 누적 관객수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두 영화 모두 2분기에 최소 300만 명 이상의 누적 관객수 달성이 가능한 전망입니다. 4월에는 헐리우드 영화인 배틀십, 어벤져스가 개봉됩니다. 기존 한국 영화의 흥행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외국 영화 관객이 늘어나면서 2분기에도 관객수 신기록 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에는 한국 영화의 흥행이 전체 관객수 증가를 견인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부터 다수의 3D 영화가 개봉하면서 ATP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같은 이론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며 목표 주가는 3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한섬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세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현대백화점과의 시너지는 성수기인 4분기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 1월 16일 현대백화점 그룹에서의 새 출발, 성장의 신호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백화점 그룹으로의 피인수는 향후 성장에 있어 긍정적입니다. 특히 지난 현대백화점 상품 매입 본부장 출신이 기획 담당으로 온 것은 향후 수입 브랜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제품 기획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가시적인 성과들은 지난 성수기인 4분기나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2년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은 8.7배에 불과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실적 개선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실적이 과거 평균 성장률 대비 다소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낼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44,000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1.9% 증가한 5,608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률 역시 계속해서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후 현대백화점과의 시너지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 모멘텀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근거도 목표 주가 44,000원을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파트론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거침없는 외형 성장세가 시현되고 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동사의 200만 화소급 영상용 카메라용 모듈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적용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8.1% 증가하여 분기 연속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 삼성전자 갤럭시 S2의 영상용 카메라 모듈이 종전의 30만 화소급에서 200만 화소급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등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급형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도 130만급 이하의 카메라 모듈 매출 증가로 연결되면서
동사의 카메라 모듈이 고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1분기 카메라 모듈 매출은 93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 하반기에 후면용 고화소급 카메라 모듈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2013년에 고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당사가 주목하고 있는 신규 사업의 성장세는 예상치 대비 낮지만 기존 사업인 안테나와 수정 진동자의 매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이 신규 사업의 정체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테나 및 수정 진동자 그리고 카메라 모듈의 제품 믹스 변화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도 2012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1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서울에는 바깥에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꽤 춥던데요. 어디 나가지 마시고 투자 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들 잘 가져가도 되는 건지 점검 받으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센 플러스의 윤용식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센 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종목 상담 센 플러스 오늘도 역시 전화 연결부터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세요? 효성이요. 효성이요? 예, 예, 효성을 얼마에 몇 %나 들고 계십니까? 62,000원에 비중 20%요. 62,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신다고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이고, 이 사태가 자꾸마다 내려왔어요. 예. 돼서요. 앞으로는 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선택해서 나와야 되는지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한 일주일 안 됐을 거라 합니다. 일주일 남짓 됐고요. 예,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주가가 그 이후로도 더 많이 빠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궁금하시다고. 그러면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를 함께 좀 정해드리면 될까요? 예. 예,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중장기도 전망이 있는가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들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인지가 궁금하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용식 전문위원과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효성 포함해서 최근의 장세에서는 종목들이 이제 이와 같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괜찮은데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수급이 적은데 앞에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우리가 전차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급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이 효성을 아래로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인 동기는요, 4분기 실적이 대단히 저조했습니다. 파생상품 수익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합치더라도 굉장히 저조했고요. 동사는 아주 종합적인 복합산업입니다. 중공업, 화학 등등등 또 수입차도 수입에다 팔고요. 전반적으로 섬유 쪽이 강하기 때문에 FTA 수혜주로 꼽히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주식은 실적인데요. 실적이란 부분이 지난해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쭉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현재 패턴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중장기로 간다면 넓게 봐서는 바닥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꾸준히 가고 하는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넓게 보신다면 목표가액 7만 원까지는 부담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트상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가운데 이제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120일 이평선 6개월치. 보통 그 라인을 깨게 되면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 라인을 깬 거를 일단 인식 안 하시고 그냥 그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라인이 깨고 내려가면 매도세가 더 몰리게 되면서 이와 같이 하락이 가속이 붙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데 현재 그 부분에 걸리셨습니다. 자, 총평을 해보면 이 정도 가격에 중장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시청자께서 손해를 봐가면서 팔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53,000원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53,000원을 깨지지 않는다면 뭐 중기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냥 손절하지 말고 버티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현재는 목표 가격은 일단 65,000원 정도 잡으면 맞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장의 흐름이 아직도 굉장히 부정확하고 불안하니까 기회를 봐서 반등 기회, 그러니까 낙폭과대한 쪽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조짐은 오늘부터 나타나는데요. 삼전이 밀리고 현대차가 밀리고 하면서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본전까지 동사를 올리면 일단 파세요. 다 정리하면 목표가는 65,000원, 손절은 53,000원이나 본전까지 올라오면 자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효성 봐드렸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차바이오엔인데요. 차바이오엔을 사신 분 매수가가 12,400원이시고요. 비중이 30%시라고 합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에 차바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죠. 카메라 모듈 업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대형 관련 업체다. 근데 카메라 모듈이나 제대형 관련 업체라는 거요 자체가 일단은 경쟁력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상장된 기업 중에서도 제대형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확보되어야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기업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이제 배아조기 세포 기술이 이제 경쟁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무너지면서 차트적으로도 안 좋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안 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한번 보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 펀더멘털 가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나 매출액이나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항상 아직까지는 플러스권으로 계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펀더멘털 가치 자체는 확보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한번 가격대를 한번 짚어본다면요. 지금 12,400원에 30%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12,400원이라고 하면 여기 고점되고 다음에 차트 자체가 상당히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주봉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주봉적으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2,400원인데 12,400원이라고 하면 여기 요 정도 부근이 되겠죠. 요 정도 부근인데 대부분 여기 자체가 지금 박스권 상단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이 가격대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신에 분명히 고점에서는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윗꼬리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유념해서 보시자. 그래서 지금 새 언덕을 넘었습니다. 새 언덕을 넘었는데 못 뚫었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번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시자 12,400원은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한 번 더 언덕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자. 그래서 다른 지금 시장 흐름과 비슷하게 가는 종목을 사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요. CS 보겠습니다. CS를 7,320원에 60% 사셨는데요. 얼마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요? 꼭 좀 봐주십시오 하시면서 647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CS의 반등 목표는요. 8,500원이 제한이다 당분간은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동사는 뭐 와이브로라든가 이런 부분, 광통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얼마 전에 인텔이 그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얘기와 함께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부러져가지고 쭉쭉 떨어지고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사신 가격은요 이미 떨어지는 걸 인지하시고 이 정도 빠졌으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다만 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하락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뭐 바닥을 찍지도 않은데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불리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비교적 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일단 본전에 회복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현재 가격이 6,630원이니까 대략 10%가 조금 안 되는 손실 상황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점을 찍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600원대 마저 깨고 내려가면 동사는 하락의 관성이 붙기 때문에 6,000원 이하까지 갔다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기 싫으시더라도
6,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적어도 지금 비중이 60%나 되시는데요. 비중이 높으니까 한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6,500원 깨지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깨지지 아니한다면 현재는 조금 지켜보시면요. 동사의 흐름이 이제 6,600원 전에서 바닥을 찍고 터치를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미니멈 8,000원 정도고요. 그다음 좀 더 보면 8,400원까지는 반등할 테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 끊고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제가 기아차를요, 예, 32,150원에 20%를 갖고 있거든요. 32,150원이요? 네네. 기아차가 지금 8만 원 가까이 왔는데 네네. 굉장히 오래 잘 들고 계시는군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근데 제가 기아차를 갖고 있어도 마음이 막 떨리는 거 있죠. 어떤 점이 그렇게 저한테- 떨리게 하던가요? 저한테 이건 기아차는 행복이에요. 네? 행복. 행복이요. 네네. 예.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좀 빼고 싶은데 2분기까지 좋다고 그래갖고요. 이거 예. 들고 가야 되나 하는 시점하고요. 이렇게 매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매도를 해야 조금 그래도 그 수익을 더 좀 챙길 또 다른 분들이 아시면 욕하실지 모르지만 예. 전 딴 데에서는 많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래도 기아차만 이게 유행이 들고 있어갖고 이렇게 수익이 좀 났어요. 예,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지 좀 할 수 있나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아차는 여유 자금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네, 네. 예, 좀 금방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예, 좀 머리 꼭대기에서 팔면 좋겠는데 네. 또 거기서 팔긴 좀 어려운 거니까 어깨쯤 와서 팔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깨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가 네,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한 20% 정도라고 하셨죠? 네, 네. 100% 비중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또 그렇게 갖고 있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아차를 이렇게 오랜 기간 잘 들고 계신 거 보면 네. 저희가 또 한 수 배울 만한 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 해주셔갖고요. 그러면 기아차를 언제쯤 팔면 네. 좀 아쉽지 않고 네. 두근두근하지 않고 네.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을지 저희가 잘 풀어드릴 근데요. 테니까요. 예. K9이 나올 때 무렵에서 또 더 올라갈까 또 그게 되면은 더 떨어질까 그런 것도 좀 염려가 돼요. 예, 신차 출시가 주가에는 어느 정도 또 영향이 있을지 네. 이 종목은요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네. 예, 언제든 감사합니다. 예, 다시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로 위원님.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세 가지 종목,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삼성전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세 번째가 기아차다. 그만큼 기아차가 이제 별명이 어떤 별명이냐면 기아차가 기아차미네이터라고 합니다. 기아차미네이터. 그래서 터미네이터가 한번 쓰러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죠. 그것만큼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차미네이터다. 우리 한국 증시의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제 시청자분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스타일이 이제 선진국형 스타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만큼 칭찬을 받으셔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은 기업적인 실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죠. 자동차 업종 자체가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본다면 절대 비수기가 아니다. 성수기만큼의 실적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5%가 증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12조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가 증가하면서 1조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만큼 실적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호재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호재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되면서 가장 유리한 업종은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아차는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 점이고요. 아시다시피 2분기에 신차가 출시되면서 신차 출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 그 점도 있겠고요. 그래서 중국의 또 소비가 촉진의 달입니다. 4월 달부터. 그 부분이 중국에 대해서도 약간의 기아차에 대해서
우상향 패턴의 성장 모멘텀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몇 개 안 되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최대한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샀던 가격이 지금 보시면 32,150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오늘 79,900원까지 올랐는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과 이게 외국인 줄이고요. 밑에 게 기관 줄인데 둘 다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특히 투신권이나 기금 나라에서 많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많이 사고 있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 패턴으로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20% 보유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반반 나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고점이 84,600원이죠. 일단 84,600원에서 10%를 털겠습니다. 10%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윳돈을 확보하시고 난 다음에 신고가 2차 목표가까지 신고가까지 한번 더 들고 계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잡아드리면요. 이제 84,000원 정도가 되겠죠. 84,000원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신고가까지 들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시고요. 대신 혹시나 지금부터 또 꺾이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확률을 염두에 두셔서 밑으로 만약에 손절가를 잡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밑에 76,000원 부근이 되겠죠. 76,000원 부근 제가 성과 났는데 잘 보시고요. 그때 요 지점에서 팔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에 갭이 발생했는데 갭이 발생했죠. 갭 부근에서 팔도록 하자. 갭까지 내려오면 그때 약간은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예, 기아차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보죠. 봐드릴 종목은 세원셀론텍인데요.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세원셀론텍을 4,17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3610님의 종목이고요. 네, 세원셀런텍은 4,170원에 사셨으니까 지금이 3,560원이니까 일단 손절 라인 지나셨습니다. 이 가격에 파는 건 의미가 없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인데요. 하는 일이 이제 세포 치료제라든가 제대열 보관 사업 등등으로 영위를 하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를 좀 분해를 해보면 삼전이나 한쪽 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엔화약세라는 부분들이 조금 점점 짙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거기서 수급이 퍼져나가게 되면 옆으로 번질 건데요. 그 번질 부분이 아마 주목하실 게 셀트리온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세원셀런텍을 갖고 계시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손절하기가 조금 뭐하시고요. 셀트리온이 반등을 하는 시점이 곧 올 것이고요. 그 시점이 오면 동사의 차트를 보면 갖고 계신 부분에서 지금에서 조금 더 내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그때 뜨기 시작하면 최소한 4,000원까지는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4,000원쯤 가면 팔 생각을 하는데 셀트리온이 강하게 달릴 경우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힘이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4,000원을 넘어서 본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해 보는데 그때를 기다리셔서 반등 시에 일단 4,000원부터는 매도 준비를 하시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세원셀론텍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용인수지에서 배명금속 문의하신 분 종목 볼게요. 배명금속을 540원에 40% 사셨는데요. 손절 가격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016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540원짜리 저가주인데요. 그래도 손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배명금속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특수강 제조 및 판매 업체죠. 그리고 배명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자체가 아주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업 분석을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일단은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지금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마이너스 26이에요. 2010년도 그리고 2011년도는 2죠. 이렇게 10이 안 되는 종목 조금 조심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업들은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분율 자체에서 뭘 알 수가 있냐고 하면 지분율이 8.39%입니다. 대주주가.
그러면 지분율 자체가 20%를 넘으면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8%라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손절가랑 목표가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금액이 지금 540원 기준입니다. 540원. 540원이고요. 여기 딱 요 박스권 뚫는 거를 보고 확인을 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 지금 거래량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여기 거래량 자체를 여기서 나오는 봉 자체를 여기서 다 잡아먹었죠. 그만큼 선박김이 일어나면서 여기 어느 정도의 기준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540원까지 언제까지 올라왔는 상황인데 여기서 540원이죠. 지금 여기 앞에 윗골에 닫힌 양봉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깨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윗골이 달린 양봉 자체가 깨져서 21선까지 대이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요. 근데 지금 500원짜리다 540원이다 보니까 500원까지 내려온다면 상당히 비중 자체가 많은 손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비중 자체가 40%니까 11선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요. 절반은 정리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리를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 흐름과 따라가는 종목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선 지금 540원 부근이죠. 이제 시청자분이 샀던 가격 540원에 걸리게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반은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1선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이제 다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을 받아볼 텐데요. 02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신 세 번째 시청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네, 어떤 종목을 상담받고 싶으세요? 네, 오시아인데요. OCI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그거를 28만 원대부터 예. 조금씩 사다 보니까 비중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는 얼마 정도 되십니까? 근데 지금 72%였는데 예. 오늘 한 15% 선절매 좀 하고 22만 1,500원에 예. 그 평균 단가가 22만 7,7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 한 55% 정도 되겠는데. 55% 되셨어요? 네, 계속 기다리시다가 오늘 좀 손절을 하셨네요. 조금 했어요. 예, 그래도 한꺼번에 다 팔지 않은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예. 팔기 전에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봐야 할 텐데. 네, 제가요. 여보,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를 일부만 어느 선에서 팔면은 되겠는지 일부는 좀 더 들고 가고 예. 일부는 좀 팔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 많아서. 예, 비중이 많으니까 반등할 예. 때마다 좀 줄여가고 싶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어떻게 예. 하면 좋을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OCI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OCI로 물려가지고 고생 많으신 개민 투자자들 참 많으신데 예. 업황이 가장 안 좋다 그럴 때 그래도 또 그때가 저점이 돼서 나중에는 또 큰 수익을 주기도 하니까요. OCI 같은 예. 종목은 시가총액이 또 큰 종목이기도 하고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예. 예, 저희가 윤영씨 전문위원께 잘 여쭤볼 테니까요. 예. 들어보시고 예, 잘 좀 부탁합니다. 예, 수익 볼 수 있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윤영식 위원님, 네. 도대체 OCI는 언제쯤 반등을 하는 겁니까? 기관이 사들어오면 올라가겠죠. 이제 예. 곧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물은 낮은 대로 이렇게 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전이나 이런 종목을 빼면 실제로 시장이 안 좋은데도 쏠림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 박탈감을 느끼시는데요. 실질 시장 내용은 가만히 보면요. 순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덜 오른 종목을 찾아서 이동하고 좀 오르면 팔아먹고 또 이동하고. 누가요? 기관권이 그렇게 단기로 자꾸 돌리고요. 중소형주는 또 이례적인 게 로스컷으로 해서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걸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유동성의 힘에 의해 상승이 지금 모멘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와중에서 계속 그건 패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OCI를 오늘이나 파신 거는 제가 볼 땐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비중은 높으셨지만
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OCI는 태양광 쪽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이라는 부분이 동사를 띄울 건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의 반등이 나올 만하면은 독일 쪽이 일단 보조금 삭감 정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태리가 당연히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으니까 따라 쓴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빵빵 터지니까요. 그 부분을 빌미로 조정을 쭉 받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라는 것 자체는 태양광 사업이 치킨 게임을 아무리 한다 해도요, 이게 태양광의 폴리실리콘 순도의 문제입니다. 순도. 그러니까 얼만큼 발랐을 때 얼만큼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효율이 있느냐. 그 순도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런데 OCI는 상당히 좋은 순도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치킨 게임의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현재는 유럽 쪽의 보조금 삭감 정책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유가라는 부분은 점점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올해 7월쯤 되면 일본 쪽에서 태양광 쪽 산업에 대해서 육성책과 함께 보조금을 늘리는 부분이 나올 것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바닥권이 아니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차트를 보시면 그런 부분이 위에서 아래로 쭉 흘러내리면서 외국계는 지속적인 매수를 합니다만 아직도요, 기관권의 매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하향이 멈추질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의 사례를 보나 역사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밀리면 기관권의 매수세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쭉 끌어올리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수익 실현하면서 쭉 떨어뜨리고 이걸 서너 번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20만 원대 초반이 되면 반등을 했던 그와 같은 유형을 우리는 학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1만 6천 원 가격이면요, 반등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물량을 줄일 종목은 아니다. 또 하나는 이걸 팔면은 지금 장에 무엇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다른 종목을 사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손절해서 다른 거로 갔더니 또 물리면요, 끔찍하죠? 그러느니 지금 비중은 많기는 합니다만 그대로 보유하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4월 말경 되면 태양광 쪽이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순서는 석유화학이 오늘 움직이는데 석유화학 움직이고 정유 움직이고 태양광 이런 순서로 아마 낮은 쪽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월 말경이면 반등을 해서 목표가액은 26만 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손절은 정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20만 원 정도를 손절을 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 깨게 되면 뭐 참아도 되지만 그래도 마음 아프니까 좀 판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고요. 웬만하면 거기까지 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급하게 매도하시지 말고요. 26만 원까지 진득하게 기다리시면 수익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OCI 봐드렸고요. 이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볼 텐데요. 일신석재 보겠습니다. 1,200원에 20%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783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일단 건축 석재 제조 뭐 하는 회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평창 관련주로 많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재료가 분명히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실적 자체가 이번에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불성실 법인이 그게 지금 지정이 됐죠.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이 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감사 보고서 제출을 늦게 했었어요. 그만큼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과의 기본적인 약속 자체를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체는 기업적으로 자체는 그렇게 뭐 좋게는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니까 가격대가 오늘 상따를 하신 거나 아니면 윗꼬리 거래량이 터지시는 거 보고 들어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그 가격대에 맞춰서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윗꼬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00원대라고 하셨는데 1200원대 분봉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5분봉이고요. 5분봉 상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분봉으로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한번 솟았습니다. 거래량이 솟고 난 다음에 자,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강하게 뚫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한가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동시호가 때 올리는 상한가였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장 마감에 올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건 아닙니다. 그만큼 그전 거래량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약한 거래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급등주라는 패턴을 생각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 이익이 나신 것 같은데
여기서 10%가 조금 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또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아타자고 이익 실현부터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신석재였고요. 이번에는 이건창호 보겠습니다. 이건창호는 5,000원에 사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30%시네요. 역시 매도가가 궁금하시다고요. 7646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예, 이건 창호는 5,000원에 사시고요. 지금 4,000원이니까 한 20% 정도 손실을 보셨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느냐? 회사 자체의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심심하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가 발전이 되는 태양광 창호 시스템 몇 년 됐는데요. 그게 또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직접적인 재료가 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어닝 시즌인데 전년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회사 내용이 부채 비율이 조금 높고 그런데요. 실적 자체가 이제는 살아나는 거 아니냐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느냐 기대감을 가져볼 만큼 작년에 영업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부분으로 바닥에 있었던 건 아주 침잠된 상태를 위로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와 같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는 흐름이 더 나올 건데 매수하신 가격에서 지금 20%를 쭉 빠진 내용은요. 지금 매수 가격이 조금 주식을 하실 때는 지금 보고 계신 게 일봉인데요. 좀 넓은 시각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주봉을 한번 열어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어떤 패턴이냐면 이와 같이 맥점이라는 부분이 5,100원, 200원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둥글게 올라오더라도 그 부분에 가면 반드시 내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 가격에 덜커덕 샀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이와 같이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상태가 나쁘고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손절을 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됐으면 저점을 찍으면 다시 반등을 하고 반등을 하게 되면 위쪽에 5,200원까지에 만들어진 이 공간을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요. 이와 같이 전략을 짜시죠. 버티시고요. 지금 투매는 떨어지는 건 이건 창업뿐만 아니라 중소형 개발지에 대한 공통된 현상이고요. 3월 말부터 시작하는 아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조금 참아주시고 다시 반등을 해서 5,000원 조금 넘으면요.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한번 흔들어 줄 겁니다. 4,500원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 그 비중을 다시 넣으시고 이와 같은 동작을 하시면 동사가 5,000원을 뚫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뚫게 되면 목표가는 7,000원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인터플렉스요. 인터플렉스요? 예, 요즘 네. 주가가 참 잘 가던데 얼마에 사셨어요? 지금 고점에서 샀거든요. 55,000원에 샀어요. 55,000원이면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55,000원의 비중은요? 30%요. 30%요? 네. 예, 고점에 샀어도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예, 또 뭔가가 맞아요. 걱정이 되시니까 이렇게 문의를 하셨겠죠? 예, 이제 우리가 사고서부터는 이제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올라갔다가 계속 이게 조정을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종목은 진짜 좋고 앞으로 이제 갤럭시 3 S3가 이제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IT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샀는데 계속 조정을 받으니까 약간 불안해지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까지 추세가 꺾인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예. 걱정이 되신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게 매수가가 예. 이게 지금 이게 뭐죠? 그거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매수가가 확실한 그 가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매수가가 아니라 기업 가치를 따졌을 때 적정 주가가 궁금하신 거군요. 예. 예, 목표가를 얼마나 잡으면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목표가와 함께 그럼 맞아요. 손절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인터플렉스 이상로 전문위원께 드릴게요. 네, 일단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전자 맞습니다. 지금 갤럭시 3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요. 일단은 또 갤럭시 노트에도 들어갔죠.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해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FP10이라고 하죠. 인쇄 회로 기판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다. 그렇게 먼저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종목 선택 능력은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면만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확실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먼저 칭찬해 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3.9% 올랐습니다. 그럼 오른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많이 나왔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오늘 인터플렉스도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그만큼 인터플렉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실적이 이만큼 났으니까 인터플렉스도 어느 정도 낮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5,000원에 사셨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정이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합치에 그냥 부합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의 가파른 상승세가 조금 무뎌졌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2분기, 3분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애플과 삼성전자 두 개가 동시에 우상향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터플렉스는 그 두 기업에 다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우상향으로 더욱더 갈 확률이 더욱더 높다. 그만큼 실적도 기반이 되고 기대감도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 사셨는 거를 걱정스러워하면서 쳐다보지는 말자. 그만큼 믿으면서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만한 종목도 잘 없어요. 사실 지금은. 그 차트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기관의 줄이 이제 검은색 줄로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이제 딴 줄인데 지금 보시면 기관이 사는 거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살 때마다 조금씩 올라요. 그러면 여기에 주포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로 외국인이 주포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지금 20에서는 여기 한번 터치를 하고 지나갑니다. 지금. 맞죠? 여기 한번 터치를 하고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 한번 또 20에선에 또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에선을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하지만 세 번째까지 또 20에선 대입이 되면 그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약간은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국인이 팔 때 팔자. 그리고 두 번째는 20에선에 한 번 더 대이면 팔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부합할 때 정리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신고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형성이 될 때마다 그냥 꾸준히 들고 계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단이죠. 52,000원 정도. 그래서 다시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다시 그 전에 내려왔던 그 자리에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플렉스 사신 거 일단은 잘하셨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칭찬을 받으신 거고요. 좀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바이넥스 볼게요. 바이넥스를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고 8,650원에 20%를 들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어요. 네, 바이넥스는 실적이 수반되는 몇 안 되는 이제 바이오 기업 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라는 부분과 세포 치료제 등등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바이오 기업들이라는 건 시기를 탑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잘 보시면요. 애플만 급등을 한 것 같지만 잘 보면 바이오 기업도 따라서 급등한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잘 머리를 굴려보면 삼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힘겨워하지 않겠습니까? 뭐 무한정 1,000만 원까지 그렇게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40도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 옆으로 대안으로 퍼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이오 기업으로 찾을 거고요. 그게 바이넥스의 급등으로 이어질 것을 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높은 가격에 미리 많이 사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향을 하는데 물론 기업이 좋기 때문에 참으셨겠지만은 120일 이평선 마저도 깨고 내려가는데도 그냥 꾹 참으셨거든요. 요거는 조금 그랬습니다. 120일 이평선이 깨질 때는 나중에 어쩔 줄 몰라도 일단 팔아주시는 게 좋았겠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깨졌고 되돌림 반등까지 또 놓치셨고요. 그리고 또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여건이 충분치 않다면 동사는 밑으로요 6,000원 이하까지도 떨어졌다 올라올 수 있는 요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사니까 자 물을 타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는데 6,000원 가격대가 되지 않으면 그 가격이 아니면 절대로 물을 타지 마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현재 손절하시기에도 조금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시니까요. 좋은 종목이니까 조금 한 달 정도 두고 기다리시면서 밑으로 내리면 까이꺼 물 탄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동사는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매집이 된다면 동사의 기본 목표는 1차가 10,000원이고 뭐 바이오 기업의 속성상 이 정도의 회사라면 15,000원까지도 좋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진성 TC 보겠습니다. 13,900원에 13,900원에 35%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요? 라고 물으셨네요. 예, 진성 T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중장비 부품 업체죠.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굴삭기 시장이 회복이 돼야지 갈 수 있는 수혜주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작년까지 실적은 잘 나왔는데 지금이 문제죠. 지금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내려갔다는 거는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시청자분이 사신 자리가 지금 13,900원짜리인데요. 요 자리 정도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요때가 지금 보면 3월달 정도 되죠. 3월달 정도가 됐을 때 무슨 뉴스가 있었냐.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GDP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을 생각보다 조금 하향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 자체가 경기 회복이 그렇게 쉽게 빨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기계 장비주 쪽에서 약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 상당히 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 자체가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11,000원까지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손절을 한다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올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중국이기 때문에 주가 빠졌다고 생각이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부근에서는 팔지 말자. 그냥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좀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시자. 그리고 이게 급한 돈이 아니시라면 꾸준히 들고 계시고요. 만약에 혹시나 급한 돈이시라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축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계속적으로 밑꼬리가 나오죠. 누군가는 밑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뜻하는 거죠. 지금 저점 매수는 분명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급한 돈이고 대출금이다 생각하시면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쉽지만 센투자플러스 종목 상담은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센플러스 윤용식 전문위원, 센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가지 신청 방법이 열려 있고요. 전화 또 무료 문자로 상담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3번 전화 연결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해 주십시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